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18과 부사는 시제, 자리, 부정어를 확인하면 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 이제 문제 풀 때요. 여러분들 그 부사 어휘 문제라고 있어요. 어휘 문제. 부사 어휘 문제가 은근히 요령이 많습니다. 풀 수 있는 요령이 많은데 이걸 보통 잘 몰라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부사 어휘가 보기가 4개다 이렇게 ly로 끝나는 게 있어요. 다 보기가 4개가 다 이렇게 ly로 끝나는 부사 어휘 문제가 있고요. 이때 이제 부사들의 길이는 조금 길고, 근데 어떤 부사 어휘는 뭐 soon 같은 거 들어가 있고, white 들어가 있고요, ever 들어가 있고, yet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다 부사거든요. 그래서 부사 어휘고요. 근데 분명히 이 두 문제는 차이가 있어요. 여 위에 다 ly로 끝나는 거는 진짜 순수한 부사 어휘 문제지만 soon, quite, ever, yet처럼 이렇게 ly로 끝나지 않는 길이가 짧은 부사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보통 이렇게 2개 이상이 있다면 시제라던가 자리라던가 혹은 부정어와의 어울림을 확인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해석을 최소화해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부사 문법 문제라고 불러요. 이른바 부사 문법이라고 부른다. 그럼 부사 문법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시제와의 어울림을 봐주는 겁니다. 부사별로요, 여기 보면 현재 시제랑 어울리는 부사들도 있고, 이거 이른바 빈도부사라고 하죠. 또 미래 시제 좋아하는 부사가 있고요, 현재 완료 좋아하는 게 있고, 과거를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자, 이 부사를 눈여겨서 잘 보신 다음에 이런 게 지식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예문을 볼게요. She started her career as a sales clerk and has 그 다음에 become 사이에 모집원래 하는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데, 완료 시제를 좋아하는 게 since란 말이에요. 그래서 has since pp는 뜻이 뭐냐면 그 이후로 뭐뭐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이후로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우리는 보통 since를 전치사나 접속사라고 보통 알고 있지만 since가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를 좋아하는 부사의 기능도 있다라는 거, 이런 표현은 그러면 당연히 문법 문제처럼 어휘 문제를 바꿔주는 요소, 해석을 최소화해도 시제 보고 풀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어려운 단어 하나 정도만 소개해 볼까요? 쭉 가다 보면 occasionally 나왔을 때 학생들이 많이 틀려서, 이제 뭐 모든 단어를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암기법이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occasionally는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이전 얼굴이 어떻게가 아니고요. 어떡하지? 이전 얼굴이 우리나라 말 헷갈린다. 어떻게? 그죠? 어떻게 합니까? 이전 얼굴이 자꾸 돌아다녀요. 성형전 하기 전에 자기 성형전 얼굴이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한 여자 연예인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좀 사라질만 하면 또 다시 등장하고, 사라질만 하면 등장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 이전 얼굴이 자꾸 등장해. 어케 이전 얼굴이, 어케 이전 얼굴이, 어케 이전 얼리 하면은 발음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겠죠. 가끔씩 이런 거요. 자, 근데 이제 시제를 확인해서 만약에 뭐 한두 개를 보기를 소거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안 풀린다면 자리를 봐주는 건데, 부사가 자리가 일반적으로는 자유롭게 아무데나 막 들어오지만 어떤 부사는 특정한 단어 앞에 자리가 딱 정해진 부사들이 있습니다. 정도부사부터 소개해 줄게요. 정도부사는 very가 대표적인데, 우리 very goo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용사나 very quickly 부사 앞에 오는 게 very고요. so, quite, rather, extremely, somewhat, relatively, comparatively, enough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기능이 있는데, 얘만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enough good 이라고 하지 않고 good enough라고 얘기하는 거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수식 부사라는 것도 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데, 숫자 수식 부사는 딱 숫자 앞에 그냥 위치해요. 정해진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바로 시험에 approximately가 나왔고요. 오늘이 사실은 토익 성적 발표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약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혹시 만점일까? 근데 LC를 되게 못 봤어요. 파트 1에서도 하나 틀렸거든요. 그래서 에이, 아니겠지라고 딱 확인해 봤는데 LC가 만점이야.
근데 RC에서 틀렸어. 이런. 그래서 아니 이거 뭐지? 오히려 LC는 만점이고 RC는 자신이 있었는데 뭐지? 근데 파트 7에서 틀렸나? 파트 5, 6는 분명 다 맞았거든요. 제가 해설가니까 다 했으니까 뭐가 답이라는 게 되게 명확한데 성적표 확인해 봤어요. 놀랍게도 문법에서 틀렸어.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 아무래도 마킹을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번에도 만점 받을 줄 알았으나 만점 놓쳤다라는 거 미리 얘기를 드리고, 이 강좌에서 처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토익 시험을 계속 보고요, 성적을 증명하고 뭐가 틀렸다라고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강사인데 이번 시험에서는 RC에서 뭐가 틀려서 내가 점수 깎였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은 나도 약간 제대로 못 풀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라서 약간 아쉽습니다. 자, approximately는 근데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 얘기하다가. 그래서 approximately는 대략적으로 라는 뜻이고요. 숫자 앞에 오고요. 나머지 단어들도 다 숫자 앞에 오는 단어들로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요것도 또 별표 칠하고 이런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over나 about은요 전치사도 되고 부사도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저기 이제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it takes,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 왔는데 여기에다가 over 3 hours라고 얘기하면 한 친구가 이제 요게 over 쓸래 아니면 during 쓸래 뭐 for 쓸래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나왔었던 문제인데 이걸 딱 보자마자 3 hours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for 3 hours, 4가 맞더라고 바로 4로 가버리더라고요. 전치사 어휘 문제였던 거예요. 뭐 오답에는 무슨 다른 단어들 이제 뭐 below도 있고 뭐 무슨 아무거나 집어넣게 above라던가 뭐 이런 식의 along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전치사 어휘 문제라고 생각하고 막 이제 뒤에 보니까 3시간이 있으면 분명히 이거는 기간하고 쓰는 게 for다 해서 for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for가 아니고 over가 답이죠. 이때 over는 전치사로서 온 게 아니고요, 숫자 앞에 오는 부사로서 온 거예요. 그럼 왜 for는 안 되나요? for 3 hours까지는 괜찮지만 for 3 hours는 수식어기 때문에 빠져나가면 takes의 목적어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정으로 잘 나오는 거니까 5번은 전치사도 물론 돼요, about도. 그렇지만 숫자 앞에 오는 부사의 기능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초점부사라는 건 뭐냐면요, 명사의 앞에 딱 와가지고 강조해주는, 혹은 전명구나 부사절 앞에 와서 강조해주는 역할인데, 뭐 예를 들면 예문 하나를 들어보자면 내가 방 안에서 그럼 in the room이죠. 근데 단지 방 안에서만 그러면 only in the room이 되는 거고요. 강조해주는 거잖아요. only in the room, 뭐 even in the room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before she leaves 뭐 이런 식의 부사절이 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도 똑같이 무슨 뭐 even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부사절을 강조하게 돼요. 심지어 그녀가 떠나는 거 전조차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바로 초점 부사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급, 비교급, 최상급, 강조부사 요거 좀 조심해야 돼요. 최근 들어서 이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사들이 원급을 수식해주는 게 있고 비교급 수식해주는 게 있고 최상급 수식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원급, 비교급, 최상급 중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 몇 개 소개를 해보자면 요게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상당히라는 계열이거든요. 혹은 주목할 만하게, 두드러지게, 이런 식의 단어들은 원래는 일형식 동사 증가하다, 감소하다를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역시 비교급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됩니다. much far, even still a lot 이런 것도 비교급과 어울리고요. 근데 the very는 조심하세요. the very라는 말은 very랑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very는 매우라는 뜻으로 원급 앞에 오잖아요. very good, very happy. the very는 최상급 앞에 붙는 표현이에요. 뭐 at the very latest 하면서 이렇게 최상급 앞에 써주는 표현이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예시라던가 뭐 이런 길이가 짧은 단어들, 예시나 이런 단어, ever 같은 단어들은 지금껏이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최상급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이런 애들도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사인 거죠. 근데 이제 특정 단어의 앞이나 뒤에 이건 뭐냐면, 이런 깨알같이 많은 이런 부사들은, 단어들은 어떤 단어는 또 여기 올 수 있고 어떤 건 여기는 안 되고 막 그런 게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not yet 이라고 들어봤지 yet not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yet은 not보다 뒤쪽에 오고
still은 not보다 앞쪽에 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still not yet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where은 동사보다 앞쪽에 오지 않고 뒤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 unlike는요, 물론 이게 형용사도 되지만 명사 and 명사 unlike라고 해서 명사 one, 명사 two 둘 다라는 표현이 똑같이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명사 뒤에 온다. 고용주들과 직원들 둘 다 모두 똑같이 새로운 정책의 혜택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이란 말이 있는데, 언론은 역시 특정 단어 뒤에 딱 이렇게 위치해요. The sales of his shoe line alone 그러면 그 신발 제품 그거 판매만으로도 얼마를 초과했다. 이런 식으로 명사 뒤에 잘 오는 부사로 유명합니다. else는요, 보통 의문사들과 이렇게 막 붙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또 콤마가 빠졌네요.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이거는 필기를 한번 해볼까요? 의문부사고도 쓰고, 의문부사 뭐냐면 where가 의문부사죠. 그래서 where else 이런 식으로 붙을 수 있다. 이거. 의문부사. 그 다음에 somewhere else, anywhere else 하면서 그 뒤에 붙어서 얘네들이 부사구를 만들게 돼요. 부사구. 그러니까 여기 예문을 보면 Let's have a lunch somewhere else today. 그러면 다른 곳 어떤 곳에서 점심을 먹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else입니다. Anything else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야. 그죠? 띵으로 끝나는 단어 뒤에도 붙을 수 있는 게 else인데, else는 특히나 이런 의문 부사나 somewhere, anywhere 같은 거 뒤에 붙으면 한꺼번에 부사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사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지막 enough는 위치 자체가 형부보다 뒤에 온다.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물론 enough를 명사 앞에 쓰는 enough도 있어요. 그건 이제 형용사 enough인데, enough 더하기 복수명사를 썼다. enough는 단순한 불가산을 더한다 그랬는데, 불가산 명사. enough money 그러면 충분한 돈. 이렇게 명사를 수식해줄 때는 앞에 붙지만, 이렇게 late 같은 거 good 이런 거 뒤에는 good enough 하면서 뒤쪽에 붙어서 수식을 하게 돼 있죠. 그런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게 바로 토익 시험에 나오는 이런 특정 부사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했으니까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챙기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내가 급하게 갔나 봐요. 부정어랑 연관된 부사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일단은 yes나 ever 같은 경우에는 긍정문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 부정문이나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yes는 오답이라고 나와 있죠. not yet 이런 식으로 부정문이 돼야지만 ever나 yet 같은 게 오게 되는데, 지금은 긍정문이니까 소거를 하게 되면 has just changed가 답이 되는 거죠. 막 미디어 정책을 바꿨다. 그 다음 준부정어, 이거는 중요합니다. 준부정어는요, 이 자체가 이미 부정의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not과 같이 쓰지 않는다라는 요 포인트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위치적으로 일반 동사보다 앞에 온다는 성격. 또 조동사나 비동사보다는 뒤쪽에. 조동사 뒤, 일반 동사, 형용사 전면과 앞에 위치한다. 요거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조동사 뒤에도 오고요. 일반 동사나 형용사나 전면과 앞에. 근데 여기 하나 빠졌는데 하나 더 제가 추가할게요. 지금 비동사보다는 뒤쪽에 옵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 조동사 뒤. 그렇지만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또 형용사나 전면과 앞에 위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자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게 준부정어고요. 거의 몸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even after further discussion, the board was still no closer to making a decision. still이라는 것도 어떤 성격이 있냐면, 일반 형용사 같은 거 앞에 올 수가 있어요. 비동사 뒤에 올 수 있고요. 근데 왜 여기서 셀덤을 바로 탈락시킬 수가 있냐면 no 때문이죠. no closer는 not의 기능입니다. 어차피 부정어예요. 부정어가 딱 있는데 다시 한번 셀덤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어가 두 개라고 해서 이거 좀 강의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대면 강의 때는 not이 두 개다. 이런 쌍낫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기억은 좀 나요 이게. 그래서 셀덤은 부정문 no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쓸 수가 없는 건데, still은 상관없이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still은 꼭 긍정문에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부정문, 긍정문 다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 부정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not necessary보다는 not always라는 표현을 훨씬 더 잘할 거예요. not always는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제가 계속 만점을 맞는데 이번에 만점 놓쳤거든요. 구원 선생님이 항상 만점 맞는 것만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사용할 때 부분 부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not necessary의 계열의 단어들 좀 있어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not always, not necessarily, not completely, not entirely, not quite, not every, not all 이런 단어들은 안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식의 부분 부정어를 만들게 되고요. not을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in advance라던가 anytime, sometime, earlier, later, anywhere, somewhere 같은 것들은 다른 어구랑 결합을 하게 됐을 때 그 자체가 이제 시간이라던가 장소를 표현하는 부사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n advance 앞에 far가 붙잖아요. 그럼 한참 앞서서 미리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this month 자체로는 이번 달이지만 이게 이제 early this month 혹은 early여서도 돼요. 그러면 이번 달 초에 late this month 그럼 이번 달 말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nywhere on the premises, anywhere in the room 뭐 역시 장소 부사구라고 해서 anywhere나 somewhere 같은 단어들은 뒤에 전면구가 붙어 있으면 그게 하나의 덩어리로 뭐 어디에 어디든지 어딘가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우리 고득점자의 풀이법을 점검을 해볼까요? The research finding 조사 결과물이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거는 부사의 어휘이긴 하지만 오늘 배웠던 대로 ly에 안 붙어 있는 게 두 개 들어가서 문법성이라는 걸 따져주는데 제일 먼저 시제, 그 다음에 자리, 부정어. 그러면 그 순서대로 가보면 일단은 미래 시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previously 일단 탈락시켜주고 그 다음에 soon이나 currently나 quiet가 있는데 이 자리는 동사를 수식해주는 자리입니다. 그죠?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 근데 quiet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해주는 정도부사거든요. 두 개 탈락됐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soon하고 currently 중에서 어떤 게 더 미래적일까 생각해보면 되는데 currently는 현재나 현재 진행 시제를 좋아하는 거고요. 그래서 soon이 답이 되는 시제 부사 문제였던 겁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1번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딱 보자마자 뭐야 arrived라는 동사 다음에 일형식이니까 부사 자리인데 다 부사의 기능 있죠? 그렇지만 요 뒤에 보니까 투부정사가 딱 보여요. 투부정사. 투부정사를 되게 좋아하는 것은 enough라든가 to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어울림을 가지고 C를 우선순위로 대입을 시작합니다. 니콜스가 도착을 했어요. 너무 일찍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뭐 하기에는 체크인하도록 허가가 되기 전에는 그 말은 허가가 되지 못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일찍 도착해서 허가되지 않았다. 그래서 C번이 답이 되는 문제고요. so는 저렇게 투부정사를 좋아하지 않아요. so는 that SV를 되게 좋아하고요. even이라는 것은 비교급 수식해준다 아까 얘기했고 quiet는 원급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해주는 거죠. 지금은 quiet도 쓸 수는 있어 보이지만 so처럼 역시 투부정사의 어울림이 있는 것은 C번 to밖에 없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과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과에서 만나요. 안녕.